지금 창밖에는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심심한 입을 달래기 위해 탁자 위에 놓인 견과류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었고 소변 거품이나 야간뇨 같은 신장 이상 신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당장 씹고 있던 그 견과류를 뱉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그 고소한 간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품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독극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제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믿으며 매일 한 줌씩 드시고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의사들이 나와서 견과류를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 상태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약이 되었던 음식이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견과류는 추운 겨울철에 드실 경우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급성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 세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북한산을 매주 등반하실 정도로 건강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지키시는 그야말로 건강 모범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등산을 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운동 부족이 걱정되어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박스째 사다 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매일 국그릇으로 하나 가득 드셨다고 합니다. 견과류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방송을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아침 박 선생님은 얼굴이 퉁퉁 붓고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1.6까지 치솟았고 칼륨 수치는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신장이 불과 2달 만에 투석 직전의 상태까지 망가진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붙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견과류가 나쁜 음식인가요? 도대체 왜 병원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미리 경고해 주지 않은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께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병이 들어서 투석을 받고 약을 평생 먹게 되는 것이 병원 경영에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실 침대에 눕지 않고 건강하게 2다리로 걸으며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이상의 건강 수명을 벌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그 절규 섞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의아하실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분명히 견과류가 심장에 좋고 혈관을 청소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겨울철에 먹는 견과류가 신장에는 독이 된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만 말할 뿐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견과류,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의 치명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식생활의 원리까지 가르쳐 주기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너무 바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숨겨진 기전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 몸, 특히 콩팥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콩팥은 평소보다 2배, 3배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로 수천 대의 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과 같은 과부하가 신장에 걸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겨울은 매우 건조합니다. 여러분은 뜨끈한 온돌방에서 보일러를 틀어놓고 지내시지만 정작 목마름을 덜 느껴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속의 혈액은 수분이 부족해져서 끈적끈적한 진흙처럼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칼륨과 인이 덩어리째 들어있는 견과류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이 많아도 수문장처럼 알아서 문을 열어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이 수문이 고장난 댐과 같습니다.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 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특히 혈액마저 끈적한 겨울철에는 이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쥐가 잘 나며 심할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박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주무시는 도중에 심장이 영원히 멈췄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뇌졸중과 급성심부전 환자가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남성은 12.9%, 여성은 9.8%에 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10분 중 1분은 이미 신장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70%에서 80%까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투석기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으니 본인의 신장이 견과류의 독성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피를 뽑아 걸러내야 합니다. 삶의 질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고소한 견과류 한 줌이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견과류가 다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것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거나 소변에 거품이 있는 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가 있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주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잘못된 견과류를 드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가 내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숨어 있는 첫 번째 살인자부터 지목하겠습니다. 만약 이 견과류가 집에 있다면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견과류 통을 당장 열어보십시오. 만약 구부러진 초승달 모양의 하얀 열매, 바로 캐슈너트가 들어있다면 지금 즉시 골라내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겨울철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살인자가 바로 이 캐슈너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슈너트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딱딱한 호두나 아몬드 대신 씹기 편한 캐슈너트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가 시원찮아서 말랑말랑한 캐슈너트를 유독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맛 뒤에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가장 먼저 금지시키는 식품 1순위가 바로 캐슈너트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인함량 때문입니다. 캐슈너트 100g에는 칼륨이 무려 66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겨울철 추위로 혈관이 수축되어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와 같습니다. 물을 계속 틀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쳐서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름이라면 땀을 흘려서라도 칼륨을 피부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땀구멍이 꽉 닫힌 겨울입니다. 갈 곳 잃은 칼륨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여러분의 혈액 속에 남아 심장으로 흘러갑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한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영원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돌연사입니다. 박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칼륨 수치를 낮추는 응급처치였습니다. 게다가 캐슈너트에 들어있는 인성분 또한 593mg으로 매우 높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인을 배출하지 못해 피 속에 인이 쌓이게 됩니다. 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혹시 겨울이 되면서 피부가 미친 듯이 가렵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로션만 바르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조증이 아닙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성분이 피부 밑에 쌓여서 신경을 자극하는 요독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밤새 벅벅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캐슈너트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물론 캐슈너트는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영양 간식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청산가리나 다름없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장보다 비싼 견과류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도 알리시고 눈앞에서 치우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슈너트는 그나마 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배신감을 주는 견과류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챙겨 드시는 국민 견과류일 것입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왜 여러분의 신장 속에 날카로운 돌멩이를 만들어내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겨울철에
아몬드를 먹는 것이 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캐슈너트를 쓰레기통에 버리셨다면 이제 두 번째 범인을 찾아낼 차례입니다. 아마 이 견과류는 여러분의 찬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치매 예방하시라고 명절마다 선물 세트로 사다 드리는 바로 그 갈색 열매 아몬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아몬드가 비타민 E의 보고이자 노화 방지의 제왕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몬드의 두 얼굴을 고발하려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아몬드는 영양제가 아니라 신장 조직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왜 아몬드가 칼날인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에는 무려 469mg의 옥살레이트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조금 전 버리라고 말씀드린 캐슈너트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 옥살레이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변을 통해 배출되려고 할 때 칼슘을 만나면 둘이 딱 달라붙어 돌처럼 딱딱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이 위험성이 수십 배로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귤을 까먹고 아몬드를 오독오독 씹어 드시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호흡만으로도 수분이 날아가지만 갈증을 느끼지 못해 물은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옥살레이트와 칼슘이 만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치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소금 결정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의 신장이 그토록 빨리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야간요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은 안 드시면서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심심풀이로 아몬드를 한 주먹씩 드셨던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콩팥 속으로 옥살레이트 폭탄이 쏟아져 들어오니 신장 내부에는 미세한 유리 조각 같은 결석들이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들이 연약한 신장 조직을 긁고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고 피를 나게 만든 것입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며 망가져 갔지만 박 선생님은 그저 허리가 좀 뻐근하네, 날이 추워서 그런가 하며 파스만 붙이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유명 학술지에는 하루에 아몬드를 150g씩 섭취한 여성이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설마 내가 그렇게 많이 먹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몬드 25알, 즉 한 줌만 먹어도 이미 옥살레이트 섭취량은 위험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보면서 드시다 보면 한 줌이 아니라 반 봉지를 뚝딱 비우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통증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아몬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결석은 재발률이 50%가 넘습니다. 한번 돌이 생긴 공장은 또 돌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아몬드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조직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저에게 진료를 받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내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좋아지라고 사준 아몬드인데 이게 내 콩팥을 찌르는 칼이었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몬드가 나쁜 식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60세가 넘었고 신장이 지쳐 있는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몬드 통을 집어 드셨다면 과감하게 뚜껑을 닫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슈너트와 아몬드보다 더 교묘하게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 있는 세 번째 놈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녀석은 곰팡이 독소라는 치명적인 무기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에게는 절대 금기 식품인 이 세 번째 견과류의 정체를 다음 파트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캐슈너트와 아몬드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는 마지막 함정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아마 이 견과류들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무심코 가장 많이 집어 드시는 간식일 것입니다. 바로 초록색 보석이라 불리는 피스타치오와 국민 간식 땅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두 견과류보다 더 무서운 이중덫을 숨기고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약 그 자체입니다. 먼저 피스타치오의 배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스타치오는 그 자체로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드시는 피스타치오의 90% 이상은 짭짤하게 소금간이 되어 구워진 가공식품입니다. 신장 질환자에게 나트륨, 즉 소금은 칼륨만큼이나 치명적인 주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소금기 가득한 피스타치오를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팽팽해진 혈관의 압력은 고스란히 콩팥의 사구체로 전달되어 미세한 여과 장치들을 터뜨려 버립니다. 박 선생님께서도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짭짤한 피스타치오를 먹다 보면 목이 말라서 믹스커피를 계속 타 마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타치오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짠맛 때문에 갈증이 나는데 물 대신 당분과 인이 가득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게 유도하여 신장을 2중 3중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땅콩입니다. 엄밀히 말해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우리는 편의상 견과류처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땅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가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여러분은 땅콩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대부분 따뜻한 부엌 찬장이나 거실 탁자 위에 두실 겁니다. 한국의 겨울은 실내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안이 매우 따뜻하고 가습기 사용으로 습도도 높습니다. 겉껍질이 있는 땅콩이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껍질 속 알맹이에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아플라톡신이 1급 발암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서 볶거나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간은 이 독소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여러분의 몸에서는 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입니다. 신장과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형제 장기입니다. 신장이 망가진 상태에서 아플라톡신이 들어오면 간까지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껍질을 깠을 때 옙셉한 냄새가 나거나 쓴맛이 난다면 이미 곰팡이 독소가 퍼진 것입니다. 아깝다고 그냥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괴사를 입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도 투석 환자에게 인과 염분이 높은 콩류나 조미된 견과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땅콩과 나트륨, 범벅인 피스타치오를 드시면 다음 투석 때까지 이 독소들이 몸속을 떠돌며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박 선생님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드셨던 믹스 견과류 속의 땅콩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최악의 견과류, 캐슈너트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와 땅콩을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신 분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 확인하시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을 위협하는 것이 비단 견과류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겨울철에 여러분이 무심코 약국에서 사드시는 이것이 견과류보다 100배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플 때마다 찾으셨던 그 작은 알약이 어떻게 콩팥의 숨통을 끊어놓는지 다음 파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부엌과 거실에 숨어 있는 위험한 견과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안방 서랍이나 약상자를 열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견과류보다 100배는 더 치명적이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콩팥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진짜 저승사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쑤신다는 이유로 사탕처럼 챙겨 드시는 것,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겨울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계절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참기는 힘드니 여러분은 동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사다 드십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 알만 먹으면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지니 마법의 약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약이 통증을 없애주는 대가로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목조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앞서 제가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좁아진 혈관에 진통제라는 강력한 수축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신장 허혈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콩팥이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산을 못 가고 집 안에만 계시니 허리 통증이 도지셨고 며칠 동안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매일 2알씩 드셨다고 합니다. 견과류로 이미 신장에 독소가 가득 찬 상태에서 진통제로 혈관까지 막아버리니 콩팥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진통제가 신장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게 오셨다면 급성 신부전으로 영구적인 투석 환자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한두 알의 진통제가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진통제 복용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실 때는 약부터 찾지 마시고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신장에 무리가 덜 가는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그냥 주세요. 하고 사먹는 그 분홍색 알약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10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니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견과류도 못 먹고 아파도 약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30년 경력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부터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말씀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견과류들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이 되는 견과류들을 모두 갖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채워 넣어야 할 보물 같은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겨울철 추위에도 끄떡없는 강철 같은 콩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쯤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던 고소한 견과류도 다 버려야 하고 무릎이 쑤셔도 약 한 알 마음 편히 못 먹는다니 도대체 이 추운 겨울을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진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쁜 것을 치워주고 좋은 재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망가진 콩팥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잘못 놓인 독을 치우고 그 빈자리에 진짜 약이 되는 보물들을 채워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견과류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혈관을 녹여주고 독소로 가득 찬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혈액 투석기나 다름없습니다. 박 선생님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그 기적의 음식들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서 캐슈너트와 아몬드를 치워버린 그 빈자리에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할 첫 번째 구원 투수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카다미아라고 하면 비행기 1등석에서나 주는 비싼 간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여러분에게 마카다미아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망가진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왜 제가 수많은 견과류 중에서 마카다미아를 신장 환자를 위한 최고의 식품으로 꼽았을까요? 그 이유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칼륨과 인 함량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슈너트나 아몬드는 먹는 순간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다릅니다. 이 녀석은 연소율이 아주 좋은 고급 휘발유와 같습니다. 먹었을 때 신장이 걸러내야 할 독소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카다미아의 인 함량은 다른 견과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에는 팔미톨레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겨울철 추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신장 내부의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기 쉽습니다. 이때 마카다미아의 풍부한 오일 성분이 혈관 벽을 코팅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 조직에 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기름진 걸 먹으면 오히려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튀김, 기름이나 삼겹살 기름은 독이지만 마카다미아의 기름은 혈관 청소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박 선생님은 제 처방대로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실 때 습관적으로 드시던 아몬드 대신 마카다미아를 정확히 10알씩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뻑뻑하던 혈류가 돌기 시작하면서 손발이 저린 증상이 사라졌고 소변의 거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혈당 조절까지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을 앓는 분들 중에는 당뇨병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카다미아의 좋은 지방은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카다미아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30g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비만은 또 다른 적이므로 하루 한 줌이라는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안주용으로 파는 짭짤한 맛 마카다미아는 절대 금물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쥐약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소금이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염 로스팅 제품이나 생마카다미아를 구입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아몬드 대신 마카다미아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에는 이릅니다. 마카다미아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잡는 수비수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두 번째 견과류는 신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를 맑게 하는 강력한 공격수입니다. 사람의 뇌를 닮았지만 사실은 콩팥과 심장을 위해 태어난 이 녀석의 정체를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마카다미아가 신장의 혈관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수비수였다면 이제 소개할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 몸의 생명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바로 사람의 뇌를 닮았다고 해서 머리 좋아지는 견과류로만 알려진 호두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보기에 호두는 뇌보다 콩팥과 심장을 위해 태어난 녀석입니다. 겨울철에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면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콩팥 세포들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게 됩니다. 이때 호두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가 기적 같은 일을 벌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동물성 오메가3와 달리 호두의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하고 굳어있는 혈관 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2021년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심장과 콩팥은 형제 장기라는 점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뿜어줘야 콩팥도 건강하게 여과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이 두 장기를 동시에 살리는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호두 반쪽짜리 6알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묽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호두의 속껍질입니다. 쌉싸름한 맛 때문에 껍질을 까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으니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엄밀히 말하면 씨앗이지만 우리가 견과류처럼 섭취하는 슈퍼푸드입니다. 저는 이 아마씨를 신장을 대신해 일하는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요독, 즉 독소를 소변으로 다 배출하지 못해 온몸이 가렵고 붓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씨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변합니다. 장 내부에 쌓여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쫙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장에서 대신 처리해 주니 콩팥은 쉴 시간을 벌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생존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 250ml, 즉 큰 물컵으로 한 잔을 같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마씨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만약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뱃속의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오히려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올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점심 식사 후에 볶은 아마씨 한 숟가락을 드시고 나서 꼭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씹어 드시듯이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독을 아마씨가 장에서 대신 버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무기인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씨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박 선생님이 2달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제가 짜드린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박 선생님이 실천하셨던 기적의 식단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되살아날 것입니다. 자, 이제 박 선생님이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지키셨던 기적의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하루 일과표입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든 뒤 호두 반쪽 6알을 드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호두 기름은 추위에 굳어있는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둘째,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밥을 드실 때 볶은 아마씨 밥숟가락으로 하나를 밥 위에 깨소금처럼 뿌려서 드십시오. 식사와 함께 들어온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장 속의 독소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신장의 짐을 덜어줍니다. 이때 물 한 컵을 더 드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셋째, 저녁 8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실 때입니다. 습관적으로 찾던 아몬드 통은 치우시고 마카다미아 10알만 딱 꺼내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한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귀찮은데 그냥 한꺼번에 섞어 먹으면 안 됩니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한 번에 섞어 드시면 칼로리가 폭발하고 영양소끼리 흡수를 방해합니다. 박 선생님이 콩팥을 살려낸 비결은 바로 이 철저한 시간차 공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이 겨울철 신장 살리기 루틴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받아본 검사 결과지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1.6까지 치솟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거짓말처럼 1.1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사구체 여과율도 71에서 85로 껑충 뛰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 선생님의 얼굴은 더 이상 흑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두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북한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손주들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옆에 있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만큼 가슴 벅찬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노인들에게 가혹한 계절이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몸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신장이 안 좋은데도 아깝다는 이유로 캐슈너트나 아몬드를 아직도 보관하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 천만 원짜리 수술비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된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십시오.